자, 바로 만나보죠.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안 불렀는데 오늘 되게 자연인이시네요. 예, 오늘 정신이 없어서. 네. 예, 아니 언제는 있었어요? 우리 아침에 항상 정신 없잖아요. 이러다 잠옷 입고 나오겠어요, 조만간. 네. 그 잠옷 아니에요? 지금 입고 있는 거? 아, 그래요? 잠옷 약간 같죠? 스트라이프 잠옷 느낌인데. 맞아. 잠옷 입고 나도 괜찮아요. 파자마 네. 방송. 예, 잠옷이 같이. 저요? 음. 저도 뭐 잠옷이 예. 잠옷을 입어요? 야, 아침부터. 자, 예. 알겠어. 아니 근데 원래 수면할 때 예. 이 안 입고 자는 게 굉장히 수면의 질에 좋대요.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은 나도 네. 모르게 잠깐씩 깨잖아요. 그래서 안 입고 자는 게 좋다. 좋다. 그 왜 유명한 분 있잖아요. 마돈나인가? 저는 샤넬 넘버 5만 부르고 샵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또 네. 유행어가 있죠. 저는 참. 샤넬 넘버 5는 아니고요. 예. 수면을 알겠습니다. 좀 TMI 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닌데 네. 예,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알파벳 실적 발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내용이 전달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기업도 있을 거고 실망감을 안기는 기업도 있을 텐데 네. 어떨지 한번 오늘 주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많은 분들께서 또 실적 발표 많이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테슬라가 지금 애프터마켓이 몇 프로 빠졌죠? 아까 3% 3% 마이너스 3%요? 3.5%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알파벳도 방금 아까 한 5시 넘어서 바로 이제 네. 알파벳이 먼저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그쵸. 그다음에 한 10분 뒤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많기 때문에 같이 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마 또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또 이 뉴스 아마 많이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저는 못 여행꾼님. 봤어요. 저 예. 뭐예요? 지금 이게 온라인을 엄청나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성직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교황. 근데 네. 왜 저렇게 옷을 런웨이를 이렇게 런웨이인데 이게 지금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뭐 예를 네. 들면은 국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패션쇼를 했어요. 근데 직접 나오셔서 패션쇼 한 게 아니라 AI로. 저게 가상이에요? 그렇죠. AI로 해서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네. 요거를 좀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이게 지금 약 한 1분 23초짜리 영상입니다. 지금 X로 들어가셔가지고 AI 패션만 딱 치시더라도 네. 이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정말 재밌는 그런 영상이 있고 뭐 푸틴 대통령부터 해서 시진핑 다 등장해요, 그런 분들이? 예,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멋있게 나오시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그 뭐죠? 뭐야? 마지막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뭐, 이름이. 그럴 수 있어요. 빌 게이츠가 또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IT 대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떠한 약간 좀 뭐랄까요? 뭐 조롱은 아니지만 약간 풍자 그러한 이제 사진까지 또 이제 영상까지 나오게 되면서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실적 발표 뭐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실적 발표 기업들 정리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많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S&P 500 같은 경우에 일부 뭐 조정을 주는 그런 하루를 보였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이 어느 곳에 좀 집중이 되는가 또는 향후 어느 부분에 어느 섹터가 조금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에 있어서 많은 월가의 수석 전략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애플이 또 2026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사실 폴더블 아이폰 언제 출시하냐 뭐 계속 루머로서 막 돌고 뭐 나왔었는데 이제 또 2026년에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가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디자인이 결정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지금 갤럭시 비슷하지 않아요? 뭐죠? 플립. 네. 플립과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요. 디자인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한창 하고 있다. 뭐 그런 내부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약보합권인데 어떻게 러셀만 저렇게 1%대 올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3프로TV 뭐 어제도 뭐 블룸버그 기자가 뭐 3프로TV를 보고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뭐 좋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누가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관계자들이. 자, 일단 뭐 실적 시즌이 있고요. 시장 변동성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실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14% 하락을 했고요. 네. 나스닥은 0.06% 하락을 했고 S&P 500은 0.16%. 약보합으로 이제 거의 끝나는 그 3대 지수가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장중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어떠한 변동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나스닥과 S&P 500도 장중에 좀 변동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특히나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부분 또는 기대가 있는 부분이 좀 혼합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변동성을 좀 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최근에 뭐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또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가 조금씩 가까워진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정말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아마 이제 섹터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2% 상승을 했고,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 1% 상승했고, 일라이릴리 또 UBS에서 좋은 또 시장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일라이릴리랑 노본디스크가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향후 2030년 안에 90빌리언 달러니까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14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일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평가까지 내놓게 되면서 일라릴리가 또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 상승을 보여줬고, 테슬라가 일단 장중에는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 또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많은 뭐 방산주들도 뭐 큰 흐름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어제 보잉에 관련돼서 뭐 주문이 폭주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또 나오게 되면서 그쵸. 일부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일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외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좋지 않았던 기업들은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금리 유가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금리 10년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한번 금리가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지금 로딩 시간이 잠깐 좀 소요가 되므로 기다려 주십시오. 10년물 먼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밟고 있는데 1%대 또 하락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 살짝 내리면서 4.2%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침에 우리 실적 발표 시즌만 예. 제가 이런 거 서포팅 요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리와 유가 정도. 뭐 예, 금값도 알려드려요? 아니요, 괜찮아요. 금값 안 궁금해요? 예, 금값 지금 최고치인데? 아, 그래요? 궁금하죠? 예. 궁금하면 500원, 0.66% 올랐습니다. 진짜 트로이온스탄 지금 2,410달러. 이게 최고치. 2,410달러? 계속. 근데 금값이 더 올라간다는 그러한 또 전망이 있고요. 은값은 29달러. 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까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2.8% 조금 내렸고요. 65,90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기업별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에 주가가 12%대 급등을 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마진 성장과 프리미엄 가입자에 대한 회사의 집중이 좋은 성과를 만든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또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PS입니다. UPS가 2분기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주가가 완전 반대로 또 마이너스 12%대 폭락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XP 반도체입니다. 또 미국의 또 대표적인 또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데 2분기에 엇갈린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마이너스 9%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매출은 부합을 했지만 EPS가 하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다 나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가 6%대 상승했고요. 생물 처리 사업의 지속적인 긍정적 모멘텀과 강력한 성과에 만족한다라는 CEO의 이런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 다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컴캐스트가 또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약간 엇갈렸어요. 엇갈리다 보니까 매출이 하회했고 EPS는 상회하는 그런 모습에 주가가 일부 조정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실적 발표 긍정적인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주가가 3%대 상승을 했고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최근에 약간의 좀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섹터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많은 기업별 소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뒤에 가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러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와 알파벳이 장이 끝나고 나서 방금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비자도 마찬가지 실적 발표가 나왔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포드, 그리고 IBM, 이러한 기업들, AT&T,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가 되면 더 또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 기업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자,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보시게 되면 미스가 많네요. 미스가 많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좀 보기에 좀 편한 그런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상회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빨간색, 지금 미스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분야별로 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실적에 지금 약간 애프터마켓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테슬라의 가이던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장중에도 좀 빠졌지만은 보시게 되면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개발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2025년 상반기 때 아마 새로운 이 로보택시에 관련해서도 그 계획, 그러니까 플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올해 말에 들어서 로보택시를 우리가 원래 8월 8일 날 이제 공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2달 정도 연기가 됐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연말이 되고 나면 아마 이익으로 돌아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인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커스,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혈의들이 좀 졸라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수익적인 부분,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여러 이제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2025년 말에 이 생산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 부분은 그래도 물론 실적이 이번 실적 2분기 실적에서는 일부 예상치를 좀 비껴나간 게 있지만, 지금 연말에 있어서 테슬라의 어떤 기대감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조정을 주면은 오히려 좀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알파벳. 알파벳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비트한 게 많죠. 비트, 영화 그래서, 비트 참 좋아했는데.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유튜브 광고가 좀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어디가 유튜브예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주. 여기 유튜브 여기 뉴스. 보시게 되면 근데 시장- 유튜브 광고 되게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 단가가 좀 많이 내려갔나요? 우리나라에서만 데이터를 보면은 카카오의 월 활성 사용자 수가 계속 꺾이는 사이에 유튜브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광고가 그러니까 점유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음. 광고 비용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물론 2분기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일 수도 있지만
뭐 2분기 일단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 정도 이제 뭐 이번 분기에 좀 하락을 하는 분기별로 봤을 때 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들 관심 있으시는 광고 분야는 그걸 비트를 했습니다. 예, 광고 분야는 비트를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구글을 알파벳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광고다 보니까 향후 남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약간의 좀 기대감을 좀 불러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알파벳에 대한 이 실적 발표 세부적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그렇게 크게 또 미스한 부분이 뭐 물론 지금 뭐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 좀 미스한 부분이 있지만 뭐 큰 폭의 미스를 했죠. 이번에 사실은. 예, 그래서 마이너스 40% 정도가 좀 미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이제 광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예상을 했지만, 뭐 그런 부분에 또는 뭐 캐펙스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실적 발표 내용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장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거라서 테슬라의 이러한 주가 해석이 과연 실적 해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네. 약간 지난번에 이제 인도대수 발표가 됐을 때도 우리는 뭐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본다면 2분기가 바닥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예.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지, 사실 바로 직전에는 뭐 AI 그리고 로봇 이런 거 또 얘기하면서 주가가 한 5% 올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이번에 컨퍼런스 콜은 어깨에 좀 자신감을 장착해서 나와서 지금 EPS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지금 사실 그 국가별로의 인도량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지금 캘리포니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인도량, 테슬라가 이제 연간으로 발표하는 전체 인도량 중에 10%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속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에 최근에 이제 신규 등록한 전기차, 특히나 테슬라 전기차를 보게 되면은 뭐 24% 정도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대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 또 채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물론 유럽도 뭐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뭐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량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이태리 같은 게 또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물론 미국 내 그리고 중국,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도량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을 봤을 때 지금의 인도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향후 지금 테슬라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이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업에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공장에서 사용할 것이다. 만들어 사용한다. 근데 예. 그 일부가 설마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대 아니겠죠? 한 대? 맞죠. 아니 뭐 보통 예. 개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한 대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물론 소량이라고는 얘기했어요. 그 소량이 예, 어느 소량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우리 일상생활 또는 뭐 기업단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이것도 좀 엄청난 또 약간의 새로운 산업의 어떤 확장성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생산성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또 완전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 자, 실적 발표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엘브의 MH 실적 발표 있었는데 지난번에 네. 사실 중국 쪽 매출 많이 줄면서 맞아요. 좀 힘든 소리를 좀 했잖아요. 네. 엘브 MH 어땠어요? 네, 엘브의 매치는 일단 키워드 헤드라인 자체가 고급 브랜드들의 침체 속에 2024년 상반기가 부진했다라는 게 지금 외신의 많은 헤드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실적 발표 이제 요 얼굴 또는 슬픈 표정. 네, 슬픈 표정. 아니면 요 색깔로 빨간색. 아마 딱 보시면 아실 것 네. 같아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매출도 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출 성장 자체도 조금 1%밖에 성장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뭐 침체 구간이구나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VMH 하면은 뭐 워낙 많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뭐 전반적인 패션 부분에 또는 뭐 이제 우리 뭐 가방이나 이런 가죽 제품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1% 성장했습니다. 매출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정말 마이너스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다 정도 그런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둔화 구간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부분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2분기는 그래도 1% 상승을 했는데 매출이 이 상반기를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또 하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빨간불이 다 전부 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CEO가 일단 베르나르 아르노 순자산이 1억 3,500만 달러 감소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핵심 사업 그룹입니다. 와인과 주류, 패션과 가죽 제품, 향수와 화장품, 그리고 시계와 보석, 그리고 선택적인 어떤 일부 소매 업종이 보게 되면 2%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지만 와인과 주류, 가장 중요한 와인과 주류나 또는 시계와 보석 매출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의 좀 타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 시계와 보석 부분에서는 티파니 좋아하세요 혹시? 티파니가 이제 매출이 이제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매출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아, 결혼할 때 그럴 수 있겠다. 티파니 뭐 예. 이러면 또 우리 남성 시청자분이 저 뭐 된장년이 어쩌니 이러실 텐데 이제 많이들 저는 이제 뭐 못 받아봤지만 예. 뭐 티파니, 까르띠에 이런 거 이제 빨간 박스 아니면은 그런 티파니 블루 민트 박스. 색깔 예. 열어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저도 받아봤네요. 받아보셨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또 과거 얘기 나오는데. 예. 진짜로? 예, 맞아요. 빨간 그러니까 박스. 저는 프로포즈로? 그럼요. 거절하셨어요? 예.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그런 왜 사람이에요. 거절하셨어요? 언제요? 뭐 이렇게 계속.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 재밌으니까. 예. 34세인가 5세였던 것 같은데. 아이고. 예. 구남친들이 항상 저를 그렇게 그리워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TMI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뭔가 다른 정말 소프트한 연애 상담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한번 번외편, 연애편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중국 수요 감소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티파니 앵코 이제 실적 부진이 사실 이 실적 부진도 있지만은 이 내부 직원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는 수익을 뭐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디올입니다. 디올이 이제 가장 좋은 성과를 좀 보여줬는데 패션과 가죽 제품 그 부분 그리고 향수 화장품 부분 자체가 이 섹터가, 이 세그먼트죠. 이 세그멘트가 2분기 각각 1%, 4%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물론 뭐 디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중국의 뭐 여러 가지 뭐 인권 침해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뭐 가격적인 부분도 약간 이슈가 됐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향후 하반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디올이 가장 좀 효자 노릇을 좀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입니다. 코카콜라입니다. 네, 코카콜라는 너무 좋은 또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CEO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왼쪽 보시게 되면 EPS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리고 매출도 상회했는데, 잘 나왔네요. 코카콜라가 사실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 물론 코로나 때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다시 반등하는 그 구간 동안에는 정말 좋은 성장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뭐 빅테크나 뭐 그 외에 너무나도 그 랠리를 펼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주가 흐름은 있긴 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2024년 가이던스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8%에서 9% 정도 상승할 것이다. 성장을 보일 것이다. 매출에 있어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9%에서 10% 정도로 회사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가이던스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내놨고요. 마찬가지로 EPS 성장률도 5%에서 6%로 2024년 회계연도 2024년 기준으로 이런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에 뭐 코카콜라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카콜라가 그 다이어트 관련한 이슈가 막 불 때 실제로 저런 이제 음료 이런 것들이 제로 소비가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좀 나와서 매출에 부진함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돈을 잘 벌었네요. 신기하게. 지금 아마 편의점을 가시면 네. 그냥 코카콜라는 그 1+1을 안 해요. 그냥 일반 가격대로 사야 되고. 그래요? 제로는 1+1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로가 잘 안 팔려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로 같은 경우는 1+1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같은 제로를 안 가격에. 먹나?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로 사거든요. 두 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같은 그쵸. 가격. 그죠? 저는 사실 맛을 크게 잘 못 저도 잘 느끼겠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건 또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로는 이제 그 원하는 맛이 맞아요, 아니다라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뭐 그런 돈 잘 벌고 여러 가지 있다. 전략이 뭐 일단 국내에 하는 거죠. 이건 국내에 네네. 하는 거고. 자, 일단 뭐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견고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달성한 2분기 실적에 고무되어 있다. 뭐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전천후 지속적으로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 상향 조정된 2024년 가이던스와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이렇게 CEO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좋은 흐름을 또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 실적 발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GM입니다. 이번 분기 뭐 가장 강력한 재무 성과, 그러니까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시장에서는 약간은 뭐 실망감도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어요. EPS 같은 경우에도 상회를 했고 매출도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 녹색불이 전부 다 들어오는 가이던스도 전부 좋았어요. 예, 전부 좋았고. 자, 그래서 지금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재무 성과는 강력한 운영 그리고 핵심 자동차 비즈니스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뭐 주가는 그대로 뭐 상황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강력한 수요와 체계적인 실행에 힘입어서 목표 달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물론 일개 기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같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대표적인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 뭐 로키드 마틴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 뭐 비자도 있었고, 비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소비가 약간의 감소가 되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그렇게 뭐 좋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게 나오지 못했고, 가이던스도 약간은 좀 약한 가이던스로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키드 마틴은 뭐 실적이 괜찮은, 좋은 실적 발표를 보여줬었고, 네. 자, 그 외에도 뭐 일부 뭐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기업들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네. 자, 이러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어느 때보다도 좀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종목의 실적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테슬라의 실적에 희비가 엇갈린 부분 또 이게 어떻게 또 반전 드라마를 쓰게 될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는 요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가 기회가 이제 이런 곳에 있을 것이다. 예. 이거 뭐 스몰캡 얘기예요? 아니요, 스몰캡 네. 얘기는 아니고 지금 뭐 스몰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에 관련돼서 지금 빅테크가 어느 정도 좀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좀 많은 게 그럼 앞으로 향후 하반기는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형주들이 조금은 뭐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뭐 한번 볼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또 가장 또 유명한 또 수석 전략가죠. 뭐 퀀트도 이제 퀀트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께서 사비타 수브라메니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상승 잠재력이 있는 시장 한 구석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의 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서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옮겨가는 추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옮겨가는 그 추세에서 어떠한 섹터가 가장 향후 앞으로 아웃퍼폼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분께서는 구식 설비 투자, 그러니까 올드 스쿨 캐펙스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올드 스쿨. 예. 그래서 올드 스쿨 캐펙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냥 만약에 그냥 이걸 뭐 그대로 한다면 뭐 구식 투자, 뭐 구식 설비 투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인프라 지출 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프라가 이제 앞으로 지출을 할 것이니까 좋은 일이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넘어가는 이 추세에서 이런 올드스쿨 캐펙스가 일어나는 섹터로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시장 한 구석에 있다 보니까 되게 무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앞으로는 이 대형주, 특히나 지금의 어떤 큰 변동성을 주는 그러한 대형주보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의
전혀 가격적인 부분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런 산업 그리고 재료, 머테리얼 그 섹터겠죠. 그리고 에너지 부분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 하반기 때는 이러한 부분이 좀 혜택을 받을 것이고 네. AI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캐펙스가 인프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가격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또는 프리미엄을 붙기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은 뭐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클 윌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아직도 좀 시장을 베어리시하게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는데 봅니다. 큰 종목뿐만 아니라 예. 그냥 다 좀 이거 그렇죠. 얼마 전에 거두지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의견을? 뭐 보통 이제 캐피출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 네. 항복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는 네.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그 외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랠리를 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서 아유 내가 조금 잘못 본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갈 것 같아. 연말. 근데 그 연말도 아니에요. 2025년 상반기까지 요 구간으로 봤을 때는 네. 올라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소형주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네. 자, 그래서 이 소형주에 관련해서도 이 마이클 윌슨이 얘기했는데 지금의 이 상승은 아마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헤드라인 보시기는 losing stea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팀이 점점 이제 이 열기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야기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규모 기업의 경제 여건이 강화되고 수익 전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소비자 물가 자체 발표가 됐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 상승이 좀 맞물리면서 딜러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러 이제 월가에서 여러 가지 매수세가 좀 붙기도 했고 네. 일부 쇼 커버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왜냐면 워낙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숏을 쳤던 이런 여러 가지 뭐 자금 자체가 이제 쇼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일부 상승에 뭐 소형주들이 뭐 상승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이 상승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 그러니까 쇼 커버링이 있으면서 반영이 된 상태고 수익 전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다시 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소형주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출도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네.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네. 자, 그래서 지금 소형주가 지속적으로 아웃퍼폼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가격 결정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큰 방식의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필요한데 지금 올해에 뭐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가지고는 이런 사이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떤 성장과 또는 가격 결정력을 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소규모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재무적인 부분이나 매출 전망, 매출 수익 전망이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 설문조사에 좀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최근 가격 결정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에 확장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미 벌써 CEO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주가의 상승은 일부 뭐 약간의 열기, 약간의 뭐랄까요? 뭐 일부의 약간의 좀 기대감에 그냥 작용한 것이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얘기 나눠봤고요. 애플 이야기입니다. 폴더블 폰의 출시가 2026년 정도 아직 멀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거 기껏 펴놨으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기껏 폈잖아요. 네. 이렇게 큰 화면을 이거 근데 굳이 왜 접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창이 커지니까 예. 장점이 있는데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피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폴더블 폰을. 그래요? 처음에 이제 삼성 출시됐을 때 여기에 너무 망가지고 하니까 예. 이거 그냥 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폴더블 폰 왜 샀냐. 그리고 이게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예. 폴더가 탁 하면 한 손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예, 근데 이제 정말 컴팩트한. 지금의 폴더블 폰을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운전할 때 전화 받을 때도 물론 핸즈프리 사용을 하겠지만 여러 번 불편한데 왜 접을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접힌 상태에서 또 앞에 볼 수 있는 또 디스플레이가 또 하나 조그맣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두 보면 개의 더 좋지.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아닌가? 그 활용해서 뭐가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럼 예, 많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좀 저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립은 이게 커지니까 이게 플립 맞죠? 탭 그렇죠. 플립. 플립 맞죠. 예, 이렇게 하는 건 화면이 커지니까 이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뭐 시원한 흐름이 있지만 이거는 이게 뭐죠? 이게 플립, 예. 이게 폴드 아닌가? 반대. 이게 폴드. 예. 근데 여기 폴더블 폰이라고 했으면 이거잖아요. 예,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한 거고. 상용 요 플립이 되는 아마 지금 여행커님이 말씀하신 요거. 플립 조개 모양, 요거? 조개 모양. 플립이 요거? 예. 폴더블 폰이 지금 폴더블, 이거? 예, 폴드.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저 지금 지금 사용하고 저게 계세요. 저게 피디님이 뭐예요? 그게 폴더블. 그게 폴더블? 식스 음. 뭐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자, 하여튼 폴더블이랍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삼성에서도 지금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새롭게 나왔는데 지금 2030이 그 이제 사전 예약이 2030이 더 훨씬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지금 이 폴더블 폰, 특히나 이제 플립이나 뭐 폴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봤습니다. 저도 이제 바꿀 예정이에요. 뭘로요? 그 폴더로 이렇게 큰 걸로? 큰 걸로. 오, 왜요? 아니 뭐 태블릿도 되고. 아, 그쵸. 예, 그거는 뭐 이제 되게 괜찮게 나와가지고 네네. 저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애플은 사실 이런 루머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삼성이 일단 폴더블 폰을 먼저 만들게 되면서 애플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은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2026년입니다. 벌써 이제 2년 뒤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상 시기가 2026년이기 때문에 아직 좀 한참 좀 지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디자인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 스타일 자체가 지금 현재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플립이구나. 플립. 예. Z 플립처럼 그러니까 아까 얘기 잘했잖아요. 플립. 예, 플립. 플립으로 수평으로 접힐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약간의 조개 모양. 네, 예, 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차라리 하는데 아이패드를 하지. 아이패드도 폴더블로 지금 나오고 지금 디자인하고 있대요. 개발하고 있대요. 네. 예. 자, 그래서 이 기기가 V68 뭐 60A라는 내부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개념 단계를 이제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컨셉 단계에서 이미 넘어섰고 네. 지금은 공급 업체와 부품에 대해서 개발 중이다. 네. 또는 공급 업체와 부품에 대해서 협업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펼쳤을 때 이거는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뭐 제품도 마찬가지로 많이 주름이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네네. 예, 많이 평평해졌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름을 어떻게 하면 더 평평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기를 더 얇게 지금 나와 있는 삼성 거보다도 더 얇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얇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폴더블 외에도 지금 이게 카메라에 있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피사체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이미지 배경을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조리개 네. 네, 그러니까 기계식 조리개로 인해서 그 뒤 배경을 날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약간 미러리스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뒤를 날리잖아요. 그렇죠. 배경을 많은 이제 유튜버들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어떤 뭐 기술인데. 예, 기술이긴 한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플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더 얇은 아이폰을 개발 중이다라는 부분도 루머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루머가 과연 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도 여러분 애플의 향후 2026년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사이에도 이제 루머가 현실로 드러나겠죠. 이 아이패드 접는 거는 확실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접는 거. 그러니까 기술력을 뽐내는 거죠. 일단 예. 우리 이거 접을 수 있어라는 거라고 이제 조그만 거 접었다면 이제 점점 큰 거 접게 되니까 예, 그럼 이만 그렇죠. 우리 월간 뉴스레터도 접어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